쌤과 함께하는 대학 입시 우리 손으로 바로 가기. 오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022-2023 대입을 위한 미리 준비하는 자기소개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2022학년도 자기소개서 양식이 발표가 되었죠. 네, 그 양식이 작년과 바뀐다고 공지가 되었었고, 바뀐 양식이 드디어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바뀐 양식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미리 준비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같이 시작해 볼까요? 먼저 자기소개서가 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라는 것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자기소개서라고 하죠. 이때 특수한 목적인데요. 특수한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은 무엇이죠? 네, 우리는 대학에다가 나를 소개하는 특수한 목적이죠.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학교, 내가 속해 있는 가족, 내가 속해 있는 단체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소개하는 글이다. 특수한 목적과 자신을 소개한다는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기억한다면 어느 정도 기본은 갖춘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학에서는 이 특수한 목적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요. 자기 학교에 와서 학업을 계속 지속할 만한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특수한 목적이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구나 가족, 학교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변경 양식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2021학년도 작년까지는 자기소개서 1번과 2번이 올해부터는 합쳐져서 하나의 문제로 줄어서 1번이 되었습니다. 자, 글자 수가 1000자, 1500자여서 2500자이던 것이 글자 수가 1500자로 줄었죠. 따라서 적고 싶은 것이 더 많은 학생들의 경우에 적을 수 있는 분량이 많이 줄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전고시 학생들을 위해서도 금전고시 출신자들도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재학 기간에 준하는 기간 동안의 경험을 쓸 수 있다라고 자기소개서에 명시하는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원래 작년까지 주어진 자기소개서 1번에는 학업 역량을 나타내는 문제였거든요.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토대로 배우고 느낀 점 적어라. 그리고 2번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 3가지를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적어라. 보통 저희들이 지도할 때 1번은 학업 역량을, 2번은 전공적 cap성을 나타내도록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라 라고 지도했던 것이 작년까지의 트렌드였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는 이 1번과 2번이 합쳐져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문제가 바뀌었죠. 자, 이 문제를 저희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가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학습 경험, 교내 활동 중심으로 기술하죠. 자,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이란 것은요. 고등학교 이전의 기록은 평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학생부에 없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학습 경험을 평가하겠다는 이야기는요. 학업 역량을 나타내라는 소리고요. 이 학업 역량을 나타낼 때는 성적 향상의 경험보다는 심화 탐구한 경험을 나타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문항이 2번 문항과 합쳐진 문항이기 때문에 보통의 학업 역량이 아니라 전공 관련 학업 역량을 나타내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원래 작년까지의 자기소개서 1번 문항에서는 굳이 전공과 관련 없는 과목이더라도 학업 역량을 나타내는 문항들을 썼어도 괜찮고요. 그렇게 써서 자기 학업 역량을 나타내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1번과 2번이 합쳐지는 바람에 자기의 전공과 관련된 학업 역량을 나타내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학업 역량은 성적의 향상의 경험보다는 심화 탐구의 경험을 나타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교내 활동을 적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전공 적합성을 나타내라는 소리죠. 이 전공 적합성은 동아리 활동으로도 나타낼 수 있고 창체 활동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수업 활동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화 활동이 동아리, 창체, 수업 활동이 연계되게 나타난다면 참 좋은 1번 자기소개서 문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500자 이내로 적으란 이야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시냐 하면요. 보통 한 문장이 80자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15에서 20줄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그렇다면 자신의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을 합친 역량을 15줄에서 20줄 정도를 기술을 하는 거죠. 자, 간단하게 기술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1번 문항의 핵심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자신이 전공과 관련된 학업 역량을 나타낸 활동을 적는 것이다.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자기가 고등학교 때 했던 활동들을 나열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작년까지 문항에서 보셨던 것처럼 느낀 것과 경험을 토대로 적으라고 되어 있었죠. 잠깐만 돌려볼까요? 작년에 보시면 배우고 느낀 점 중심으로 적으라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배우고 느낀 점이라는 단어가 빠지긴 했죠. 왜냐하면 느낀 점을 적으라니까 학생들이 전부 참 좋았다, 의미 있었다, 기뻤다 이런 식으로 적는 애들이 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어는 빠지긴 했지만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자신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적는 것도 참 중요한 요소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항은요. 원래 작년에 3번 문항이었던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하세요. 라고 천자였었는데요. 올해는 2번으로 바뀌면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 자, 작년에는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이라는 어떤 항목을 직접적으로 줬는데요. 올해부터는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입니다. 이게 배려일 수도 있고요. 이게 나눔일 수도 있고요. 이게 협력일 수도 있고요. 이게 갈등 관리일 수도 있죠. 그런데 특정한 어떤 영역을 설정해 준 게 아니라 그냥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한 경험과 배운 점을 기술하라고 되어 있죠. 자, 문항이 약간 의미가 바뀌었다는 것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착해요. 저는 정말로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을 잘 보살피는 사람이에요. 라는 착함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보다는 본인의 특정적인 부분을 나타낼 수 있는 문항이 더 좋겠죠. 자, 같이 한번 문항을 분석해 보면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배운 점을 기술하죠. 자,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생을 겪고 있는 거여야 된다.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이라는 것은요. 이 2번 문항의 출제 이유죠. 인성이나 공동체 의식 등을 살펴보겠다는 거죠. 제가 여기 등에 주의하라고 했는데요. 공동체 의식 등이니까요.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이니까 작년까지 없었던 항목이지만 리더십을 나타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배려, 나눔, 갈등 관리, 협력을 나타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걸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에서 이 학생의 인성을 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학생이 착하다, 이 학생이 좋다라는 것을 살펴보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이 학생이 공동체와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다. 이 학생이 리더십을 나타낼 수 있는 학생이다. 이 학생이 배려를 할 수 있다. 이 학생이 협력을 잘하는 학생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운 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활동 경험은 학생부에 다 나오죠. 그러니까 인성적인 부분에 학생부에 나옵니다. 그러한 학생부에 나오는 것을 토대로 자기가 어떻게 배우고 느꼈고 변화됐는지를 적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던 게 이렇게 바뀌었다.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되었었는데 더 이렇게 되었다. 라는 배우고 변화된 점을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800자는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줄 정도잖아요. 그래서 한 개의 사건 또는 한두 개의 사건을 연결해서 적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따라서 2번 문항에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한 경험, 인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인성을 나타낼 때 한 개 또는 두 개 정도의 사건을 적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3번은 대학 자율문항인데요. 원래 1500자이던 게 800자로 줄어들었어요. 대학 자율문항이 있는 대학은 당연히 대학 자율문항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 학교만의 문항을 만든다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따라서 3번 문항은 3번 문항이 있다면 반드시 3번 문항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3번 문항 1번은
3번 문항엔 지원 동기를 묻는 대학이 많고요. 그러니까 적성이나 장래희망, 대학 인재상, 전공 분야에 기울인 열정과 노력 등을 묻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전공과 관련된 노력을 묻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너 이 우리 학교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적어봐. 고등학교 때 했는 노력을 적어봐. 그리고 입학 후에 어떻게 공부할 거니? 라는 걸 묻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리고 졸업 후에 진로가 뭐니? 라고 묻는 학교도 있고요. 서울대 같은 학교는 특별히 독서 3권 이내를 적도록 작년에 되어 있었죠. 아마 제 생각이지만 올해도 서울대는 독서를 묻지 않을까. 왜냐하면 서울대는 독서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800자로 줄였기 때문에 제 생각엔 독서 2권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이건 그냥 단순한 제 추측입니다. 뭐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서울대에 이때까지 입장을 봤다면 서울대가 독서를 포기하진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독서를 물어보지 않을까. 따라서 대학 자율문항이 있다는 이야기는 1, 2번에서 보지 못한 부분을 대학에서 꼭 보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3번 문항이 있는 학교들은 3번을 꼭 주의 깊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자기소개서 작성의 핵심인데요. 뭐 보통 이렇습니다. 이건 생활기록부 작성의 핵심과도 마찬가지인데요. 반드시 호기심을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고요. 과정을 통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개별화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결과를 얻었는데 그 결과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떻게 되었다.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변화됐다. 자, 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 자기소개서 작성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과정이 조금 더 심화되어서 후속 활동이 발생한다면 학년 연계성의 형태로 적을 수도 있겠죠. 자, 요게 자기소개 작성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서울대 합격생의 예였는데요. 자, 이 학생은 동기가 생명과학 시간에 배운 주성이라는 것이 동물의 무의식적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이 생존과 주성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게 된 거죠, 동기. 그래서 탐구를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실시하는 과학 연구 대회에 참여해서 초파리의 주화성과 생존 능력의 관계를 탐구한 거예요. 실험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었지만 자기가 새로운 방식을 탐구하여서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냈어요. 그리고 결론을 얻었습니다. 초파리가 양의 주화성을 가진 환경에서는 수명과 생식력이 모두 증가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어요. 자, 변화는 뭐냐 하면 생각이 실험을 통해 증명되는 과정에서 실험의 중요성과 쾌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고등학생들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실험을 할 수 있는 경험들이 잘 없기 때문에 직접 이런 과학 연구 대회에 참여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것을 실험으로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즐거운 일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연구자들이 본인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 자료를 참고했었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연구나 발견을 공유하는 등 지식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단계의 기본적인 틀을 정리해 놓고 이 학생이 작년까지 형태의 2번에 3개 이내로 적어라 했던 거 있죠. 전공 적합을 나타내는 그 중에 한 개를 이렇게 적었던 거예요. 생명과학에서 주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동물의 무의식 행동을 파악한다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주성이 환경에 대한 동물의 적응으로 나타난 행동이라면 동물의 생존과도 관계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실험을 통해 확인해보고 싶어 교내 과제 연구 대회에 참여하여 초파리의 주화성이 생존 능력과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는 연구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실험 과정에서 초파리 배지와 외부의 열교환을 최소화하면서 산소를 적절히 공급하는 방법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세포호흡에 대한 논문을 찾아보면서 MBL 인터페이스와 센서를 이용해 기체의 농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를 실험에 적용했습니다. 변인을 통제해 나가며 실험한 결과 초파리가 양의 주화성을 보인 환경에서 수명 생식력이 모두 증가한다는 결론을 얻었고 대회에서도 금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만의 추상적인 생각이 실험으로 증명되는 과정을 통해 지식 수용에 머물지 않고 창출에 다가선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논문을 참고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연구자들이 서로의 연구나 발견에 의존하는 만큼 활발한 지식의 교류가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자, 앞에서 동기, 활동, 결과, 그죠?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변화된 점까지 그대로 다 드러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적을 때 동기, 활동, 결과, 변화된 점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그 틀에 대한 핵심 문장들, 키워드만 알고 있다면 이렇게 자기소개서 문장을 만드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지금
지금은 2월 달이잖아요. 지금 2월 달이잖아요. 미리 써보라고 하냐면요. 미리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보면, 아, 나는 이런 것을 쓰는 것이 부족하네. 이런 것을 쓸 수 있는 재료가 부족하네를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재료를 찾기 위해서 반드시 미리 자기소개서를 써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를 쓰는 학년이잖아요. 그러면 1학년이 마치고 2학년 올라가기 전에 1학년의 내용으로 자기소개서를 써본다면 1번 문항을 쓸 때 아 이런 게 좀 부족한데 2번 문항을 쓸 때 이런 걸 좀 더 드러낼 수가 없는데 라는 것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죠. 그런 걸 찾아내신다면 2학년 때 혹은 3학년 때 나머지 활동을 통해서 그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꼭 한번 미리 적어보시고 자기가 자기소개서를 쓰지 않는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자기소개서를 한번 틀을 잡아보시면 나에게 부족한 활동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한 활동을 채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경북대학교 표인데요. 전공 관련 과목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전공 관련 학업 역량을 나타낼 수 있죠. 뭐 요즘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요. 특이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심리학과는 수학이 전공 관련 과목에 적혀 있다는 거, 과학이 적혀 있다는 거, 그리고 어디 갔냐면요. 예, 경상계열의 경제통상학부나 경영학부 같은 경우도 수학에 있다는 거, 영어랑 이런 부분들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축학 전공인 경우는 수학 대신에 영어가 있다는 거. 이렇게 약간씩 변화되어 있는 전공 관련 과목들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고 그리고 자기소개서 작성 한번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실천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개괄적인 것을 설명드리려고 제가 했고요. 그리고 미리 한번 꼭 적어보시라는 거, 그것을 전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지금 올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는 모든 학생들은 자기소개서가 변화되는 양식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금 시간이 조금 있을 때 생기부, 자기생활기록부, 전 학년까지의 생활기록부를 토대로 자기소개서의 기본 틀을 잡아보시고 아 나는 아직 이런 문항이 부족하네, 나는 아직 이런 활동이 부족하니 올해는 이런 것을 채워봐야 되겠다 라는 것을 꼭 결정하시고 기억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힘으로 대학 가기 BSM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혹시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요. 제가 그 내용으로 동영상 제작해서 올려드리고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뵐 때까지 모두 안녕히 계세요.